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미니탭을 이용한 DOE 실험 설계법 따라하기 7번째 강의로 중심 합성 설계에서 외접 중심 합성 설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접 중심 합성 설계의 기하학적 모양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빨간 점들은 축점에 해당되고 까만 점들은 요인점에 해당되고 파란색이 중심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축점이 요인점보다 밖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실험 설계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핵심 품질 특성, 용출, 함량, 분자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 A하고 B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필요합니다. A의 범위는 80에서 90, B의 범위는 170에서 18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용출은 70% 이상, 함량은 62에서 68%, 분자량은 3,400 이하로 이 CQA의 목표 규격을 잡았습니다. 현재 실험 범위는 최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두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접 중심 합성 설계를 통한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미니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설계를 짜보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통계 분석을 선택하고 실험 계획법, 그 다음에 반응 표면을 선택합니다. 이 반응 표면 설계를 같이 이렇게 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 표면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이렇게 반응 표면 설계 생성 창이 뜨는데 여기서 설계 유형으로는 중심 합성 계획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속 요인 수로는 인자의 개수인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누르 그다음에 이게 설계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블록을 따로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록은 1로 그냥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험 횟수는 13이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반응 표면 설계 생성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요인을 누르면 요인창이 이렇게 뜹니다. 수준의 정의는 꼭지점으로 합니다. 꼭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인자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나 압력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AB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수준에서 낮음과 높음에는 각 인자의 범위 값을 입력을 합니다. A 인자에 대해서는 80에서 90이라고 했기 때문에 낮음에 80, 높음에 90을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반응 표면 설계 생성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누릅니다. 이렇게 옵션 창이 뜹니다. 이번에는 그냥 런 랜덤화, 워크시트의 설계 저장 이거를 디폴트 값 그대로 씁니다. 확인을 그러면 다시 반응 표면 설계 생성 창으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확인을 이렇게 하니까 중심 합성 설계가 이렇게 디자인 됐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인은 2이고 런수는 13이게 되겠습니다. 이 외접 중심 합성 설계를 기하학적으로 구조화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들이 요 4개는 축점이 됩니다. 4회 되겠고, 그 다음에 요인점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인점이 4회가 되고, 중심점이 이렇게 5회가 되겠습니다. 요 중심점의 횟수 5회는 미니탭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총 13회의 실험이 됩니다. 외접 중심 설계에서는 이 축점이 요인점보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동하려는 인자의 범위, 즉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범위보다도 더 큰 범위에서 실험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축점이 얼마냐? 여기서는 지금 요인점이 여기 80인데 여기는 80보다 좀 더 작겠죠? 이거는 90보다 좀 더 크고요. 요 값들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실험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A인자에서 80하고 90이 보이시죠? 요거는 어, 그 요인점이 되겠습니다. 요인값. 그리고 85가 보이시는데 요거는 중심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77.9289하고 92.0711 이렇게 보이는데 요것은 축값입니다. 요 값들은 요 시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구해지는 값들입니다. 예, 이렇게 설계된 디자인대로 인자값을 적용하여 공정을 돌리고 프로덕트를 얻습니다. 이 프로덕트들에 대하여 용출, 함량, 분자량 실험을 하고 그 결과들을 요 A하고 B 인자들의 조건에 맞춰서 매치시켜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DOE 결과를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메뉴바에서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반응 표면, 그다음에 반응 표면 설계 분석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반응 표면 설계 분석 창이 이렇게 뜹니다. 때 왼쪽에 있는 용출 함량 분자량을 클릭을 해서 이 반응이 나오게 합니다. 아니면 용출만 보겠다라고 하면 용출만 클릭해서 이 반응 칸에 용출만 나오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을 그러면 항창이 이렇게 그러면 포함할 항에 완전 2차가 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항에 A, B, A, A, B, B, A, B가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응 표면 설계 분석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신뢰 수준은 95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양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폴트 값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반응 표면 설계 분석이 그래프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디폴트 값이 이렇고요. 그러면 이 디폴트 값 효과도는 파레토 생활 잔차 전체 그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DOE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용출 대 AB, 함량 대 AB, 분자량 대 AB 이렇게 DOE 분석 결과가 얻어집니다. 우선 용출대 AB를 봅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용출대 AB가 나오고요. 모형 요약을 보시면 R제곱에 98.28%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R제곱은 적합하고 그다음에 분산 분석을 봅니다. 분산 분석을 보시면 모형의 P값이 유의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보시면 A, B, 그다음에 AA, BB가 모두 유의합니다. 근데 A, B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는 7로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내려보시면 이렇게 파레토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차트에서도 유의한 인자가 A, B, AA, BB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량대 AB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형 요약을 보시면 R제곱이 89.97%로 이것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을 보시면 모형의 P값이 0.002로 유의하고 이번에는 인자에서 A, B, AA가 모두 유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BB는 유의하네요. 그리고 AB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오차의 자유도가 7이고요. 내려보시면 파레토 차트에서 BB만 유의한 거를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자량 대 AB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형 요약에서 R제곱이 75.90 다른 것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건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을 보시면 모형은 0.039로서 유의합니다.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 인자도 유의합니다. A, B, B는 유의하지 않고 A, B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도 7로 적합하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A, B가 유의하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 합성 설계로부터 어 우리가 무엇이 어느 인자가 유의한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심 합성 설계에서 또 유용한 기능이 뭐냐면 등고선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그 툴인데 이 등고선도를 통해 가지고 인자하고 그 CQA 간의 관계를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이렇게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반응 표면, 그다음에 등고선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고선도 창이 뜹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 반응 변수에는 우선 용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출을 선택을 하시고 변수에서 X축에는 A, Y축에는 B를 선택을 합니다. 인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등고선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함량에 대해서 한번 등고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그 등고선도 창이 나오게 하고 반응 변수로는 이번에는 함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도 그냥 A, B 인자 두 개였으니까 두 개가 다 유의했었죠. 유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A, B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함량에 대한 A, B의 등고선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자량에 대한 등고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응 변수를 분자량으로 하시고요. 변수는 그대로 A, B로 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분자량의 등고선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등고선도뿐만 아니라 표면도를 또 그릴 수 있습니다. 등고선도는 2차원 그래프인데 표면도는 3차원 그래프가 되죠. 더 뭐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분석에서 실험 계획법, 반응 표면, 표면도를 선택을 그러면 또 표면도 창이 이렇게 뜨는데 반응 변수에 우리 용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출하고 변수는 A, B 그대로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표면도가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함량에 대해서도 한번 표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럼 표면도 창이 뜨고 이번에는 함량을 반응 변수로 봅니다. 확인. 또 이런 모양의 또 말 한 장 같은 이런 모양의 함량대 A, B 인자의 표면도가 얻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자량 표면도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응 변수를 분자량으로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모양의 분자량의 표면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면도까지 그려봤는데 또 좋은 또 그 기능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반응의 최적 조합을 또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 분석의 실험 계획법의 반응 표면에 반응 최적화 도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반응 최적화 도구 창이 뜹니다. 그러면 각 반응에 대한 규격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무엇 미만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분자량의 규격의 목적은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량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 사이였기 때문에 함량 규격의 목적은 목표값입니다. 이 경우에 목표값을 입력을 합니다. 용출은 규격이 무엇 이상이었기 때문에 용출 규격의 목적은 최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을 한번 그러면 이렇게 설정 창이 뜹니다. 이 각 반응에 대해서 적절한 규격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반응 최적화 도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주면 분자량, 함량, 용출에 대한 반응 최적화 결과를 이런 식으로 얻었습니다. 스크롤바를 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분자량, 함량, 용출을 만족하는 A와 B의 최저값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 A와 B의 최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값들이 구해진 게. 그렇게 그 최저값을 한번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어,
반응 요인 세 가지에 대해서 등고선도를 아까 구해봤었는데 이걸 한번 중첩해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의 실험 계획법의 반응 표면 중첩 등고선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중첩 등고선도 창이 뜹니다. 반응에는 분자량, 용출 함량이 나오게 하고 변수에는 X축하고 Y축에 A, B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등고선을 그러면 이 등고선 창이 뜨고 그러면 반응인 분자량, 함량, 용출에 대한 요 수준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때 분자량과 용출은 망소 특성, 망대 특성이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의 매우 큰 값 또는 매우 작은 값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용출 같은 경우에 규격이 70보다 커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낮은 값은 70을 써주면 되지만 높은 값은 그것보다 훨씬 큰 값을 큰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누릅니다. 되면 반응인 분자량, 함량, 용출에 대해 인자 A와 B의 설계 공간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흰 부분이 각 반응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보라색 사각형은 제가 임의로 설계 공간 중에서 운전 영역을 그려본 것입니다. 오차를 생각하면 설계 공간을 더 작게 그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외접 중심 합성 설계를 하는 방법과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고선도와 표면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응 최적화 도구를 사용하여 각 인자들의 최저값을 찾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고선도를 중첩을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얻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룬 완전 요인 분석 설계법의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QBD에 적용하는 통계 방법론 및 도구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BD GMP 이야기입니다.